당시 일본 지진은요,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지진의 몇 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지진의 몇 배였을 것 같습니까? 100배? 10배? 300배? 2011년에 일어났던 일본 지진은요,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지진의 7,000배였습니다. 7,000배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열도를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과 이런 진짜 막 혼란의 나락으로 빠뜨렸어요. 규모 9.0의 지진과 함께 20m가 넘는 초대형 쓰나미가 마을을 집어삼키고 안전을 장담하던 원전을 무너뜨립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해안가 마을 미나미 산리쿠초에도 일대 비극이 몰아닥칩니다. 마을은 폐허로 보냈고요. 당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만 1,100명이 넘어요. 그 중에는요, 방조제를 넘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도 모른 채 마음 아픈데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라고 이제 대피 방송을 계속 되풀이하던 엔도 미키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요,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피하세요 도망가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았어.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랬던 그녀의 행동은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72세의 치바에 있는 할머니는요, 가족 6명 중에 4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3살짜리의 손녀는요,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또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이 이상의 막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 또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이 이상 괴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잃어버린 게 너무나도 커서 앞으로 더 큰 것이 와도 이보다는 힘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인터뷰를 하셨대요. 대지진의 피해는 굉장히 막대했어요. 18,182명의 실종자와 사망자와 실종자 3,283명이 돼요. 더 많겠죠. 그리고 경제적 손실 또한 엄청나요. 완전 파괴된 건물이 12,807, 12만 8,746채가 파괴됐고요. 반파된 건물이 24만 5,239채에 달하며 일부만 파괴되거나 침수된 건물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거나 뭐 조금만 파괴되거나 이런 거는 그 수를 셀 수조차 없대. 일본 언론인들은요, 최소 24조 엔, 25조 엔 이상일 거라고, 그 이상의 피해를 본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한 350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일본의 눈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요, 저자는요, 김대홍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 막 울분을 토하면서 쓴 책 같아. 그래서 일본의 원자력에 대한 거, 일본의 지진에 대한 거, 뭐 피해에 대한 거, 방사능에 대한 거, 막 이런 것들을 쓰신 책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 있는 뭐 책 부분을 살짝 얘기하자면 이렇게 써요. 일본 원자력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 많은 일본 기자들은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얘기가 되게 많았어. 일본에 있을 때 방사능 어떡하냐, 방사능 막 다른 데서는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별로 그냥 되게 조용했었거든요. 사실은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그랬었거든요, 뉴스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일본 기자들이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는 국가 질서를 지키면서 국민들을 놀라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대.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사실을 숨긴 거야.
그래서 원전 사고 진실도 그렇게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초기부터 일본 정부의 초동 대응이 미숙했다. 거기다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미국이 일본 상공에 정찰기를 띄워가지고 직접 정보 수집에 나서기까지 했대요. 미국이 그냥 일본 하늘에다가 정찰기를 보낸 거야. 고노다로 자민당 의원은 이렇게 말해요. 일본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대국민 사극극이라고 딱 잘라 말해. 일본의 국회의원이 한 명이. 그래서 아니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하면서 이런저런 모순을 그냥 냅두고 그냥 돈만 쳐들여가지고 원자로를 계속 지은 게 문제였다고. 안 그래요? 이러면서 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고노다로라는 분은요, 정치가, 관료, 과학자, 그리고 언론인이 대국민 사기극의 주인공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어. 우리 그 강상중 그 도쿄대 교수님도 경제 산업성, 정부, 도쿄 전력은요 서로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거야. 서로 그냥 이렇게 엮여 있는 거지. 먹이사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돕는 그런 데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쿄 원자력과 그 원자력은요 100%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국민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 그리고 원전의 멜트다운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사실도 멜트다운도 사실은 2개월 동안 발표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나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원자력 병원에서 DNA 정밀 검사를 받았다. DNA 피폭 검사는 혈액 속에 있는 1000개의 DNA 가운데 원형이 파손된 것이 몇 개인지 육안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보통 1000개 가운데 3개 이상이 파괴되면 피폭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여러분 피폭이 뭔지 알죠? 피폭이 뭐냐면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내가 그 방사능에 노출된 거야. 그럼 내 몸에 방사능이 쌓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몸이 안 좋게 되거나 뭐 죽게 되거나 뭔가 이제 병에 걸리게 되지 이런 거야. 그런 거 피폭이라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1000개 가운데 3개 이상이 파괴되면 피폭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KBS 취재팀 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19명이 염색체가 3개 이상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염색체가 2개가 파괴되었다. 이게 이 책 45페이지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60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지났을까?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울음소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취재팀에게까지 들렸다. 그것은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늑대의 울음소리 같았다.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컹컹 하는 소리가 났다. 취재팀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광경을 보는데도 눈물샘이 마를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피폭돼가지고. 그리고 81페이지. 먹고 먹이는 먹이사슬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몸집이 큰 물고기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이런 것도 모르고 아직은 사람이 먹는 물고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데, 이건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작은 물고기에서만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129페이지. 처음부터 원자로를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냉각시켜서 수소 폭발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결단을 냈다면 이번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판단이 엄청난 사고를 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 예측 결과를 늦게 공표한 걸까?
그리고 미군에게는 왜 먼저 알려준 것일까? 아이씨, 개새끼들, 씨. 나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씨. 와타나베 차장은 원자력재해 대책본부에서 검토하느라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미군에게 멀려 알려준 것은 신속하게 미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라며 덧붙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방사능이 어떻게 확산될지를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예측해 놓고도 정작 서로 눈치만 보다 발표 시간을 늦췄다는 얘기가 된다. 매뉴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일본에서 전력회사는 지역 독점이다. 예를 들어 도쿄는 도쿄 사는데 도쿄 전력에만 전력을 구입하기 때문에 광고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모두 합치면 도요타보다 더 많은 광고 선전비를 전력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 광고 선전비를 받고 싶은 대중매체들은 원자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중매체들이 이 광고 선전비를 받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전하다, 위험하지 않다 라는 말을 해야지 이 광고 선전비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대중매체들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언론에 소개한 거지. 국민들을 속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막 뉴스에 나왔었던 그리고 일본이 뭐 며칠 지진이 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서 3월 12일 지진이 난 다음 날이죠. 인명피해는 최초 보도에는 10명 이하로 보도됐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명피해가 10명밖에 안 됐었어. 10명 이하로 보도되었으나 폐허가 드러나면서 추가 피해적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계속 갱신되고 있다. 11시 30분경에 NHK 방송은 사망 실종자가 10명에서 1,300명으로 넘어섰다라고 발표했어요. 1,300명이 됐죠. 앞으로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월 13일 피해자 정보가 지나치게 각 신문사마다 중구난방이라 함부로 말하기도 힘들다. 벌써 4만 명의 피해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도 있다. 0시 일본 경찰청 공식 집계는 사망 686명, 실종 642명, 부상 1,426명. 하지만 언론 등에서는 이미 사망자만 1,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22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젠 10명도 안 된다면서. 10명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지. 아니면 국민들을 속였거나. 5시 36분. YTN은 일본의 유명한 한 방송사예요. YTN은 미나미 산리쿠의 정에 주민 1만 명이 연락이 두절됐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 전체 주민은 17,000여 명인데 그 중에 10,000명이 거의 실종 사태에 가깝다는 것이다. 17,000명 중에 10,000명이 실종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11시 교토통신을 이용한 머니투데이는 사망 실종자가 2,000명이 넘었다고 보도했다. 11시 49분 환경닷컴의 BNT 뉴스는 사망자 및 실종자가 2,800명을 넘었다고 보고했다. 이 기사는 일본 후지TV를 인용한 것이다. 일본 방송에서는 13일에서 조난자, 그러니까 이 피해가 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조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조난자를 놀라지 마세요. 38만 명으로 보도했다. 그나마도 14일부터는 41만 명으로 보도 중. 하루 만에 2만 명이 는 거야. 3만 명이 는 거예요. 3월 14일 오전 11시 YTN에서는 미야기현 해변에서 1,009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교토통신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오전 11시 29분 연합뉴스에서는 미나기현에서 총 2,009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3월 15일 24시에 방송된 일본 경시청 공식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가 3,373명, 실종자가 7,588명이라고 한다. 3월 16일 24시에 방송된 일본 경시청 공식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가 4,314명, 하루 만에 1,000명이 늘었죠. 실종자가 8,606명이라고 한다. 어마어마했네요, 정말. 3월 17일 오전 10시에 방송된 일본 경시청 공식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가 5,692명, 실종자가 9,522명이라고 한다. 3월 18일 오전 11시에 방송된 일본 경시청 공식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가 6,911명, 점점 늘어나고 있죠. 거의 1,000단위로 늘어나고 있어요. 실종자가 10,692명이라고 한다. 이로써 한신 대지진의 사망수를 넘게 되었다. 일본에 되게 예전에 한신 대지진이라고 해서 이 지진만큼 엄청 커다랬던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지진이 났을 때 사망수보다 2011년도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났던 지진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아요. 3월 22일 일본 경시청은 21일 대지진과 쓰나미로 8,800여 명이 사망했으며 12,60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점점 그러니까 하루마다 하루 걸러 1,000단위로 계속 사망자와 실종자가 늘어나고 있어. 3월 23일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오후 11시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가 9,523명, 실종자가 16,094명이라고 한다. 3월 25일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낮 12시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가 1035명, 실종자가 17,443명으로 사망 실종자가 27,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러분 27,500명이에요. 3월 25일 지진이 나고 한 열흘 조금 지났을 그때까지만의 사망자가 27,500명이에요. 실종자가 포함해서.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시신을 수습하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로는요, 사망자 혹은 실종자 수가 점점 불어나는 거야. 이것도 이 27,500명도 가족들이 전화하거나 시신을 수습하거나 실종 신고가 접수됐거나 이것만 따졌을 때 수치가 27,500명 정도고 실제로 사망하거나 실종이 됐던 사람들이 그 인원수는 말도 못하다는 거지. NHK 방송은 경찰청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와테현, 야마다마치는 인구가 이렇게 밀집된 지역, 인구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으로 쓰나미가 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쓰나미가 다 휩쓸고 지나가겠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인구의 80%에 가까운 15,000명의 안부가 그 당시에 확인되지 않았어. 그 마을의 80%의 인구가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거야.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집단 추락했던, 그러니까 해안 가까운데 다 이렇게 모여 살았던 그 미야기현, 그 다음에 이시노마키시는 지금까지도 신고된 행방불명자, 그 당시에 행방불명 신고자가 2,800명이었대요. 신고된 것만. 2,80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10,0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었대요. 왜냐면은, 실종된 사람은 내가 실종됐어라고 신고 못 하잖아요. 가족이 싹 다 이렇게 물속에 침수돼가지고 이렇게 죽었으면 그 가족은 다 죽은 거기 때문에 그 가족의 실종 신고는 누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10,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추측했대요. 그래서
미야기현이랑 이시노마키현 이 두 지역만 합해도 경찰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실종자만 공식 집계에 없는 것만 없는 사람들 이 실종자들만 22,0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이 밖에 엄청난 피해를 본 해안 지역이 어디 있었냐면요. 이와테현 오츠시죠. 아까 이와테현 말씀드렸죠. 오츠치초라는 데랑 그리고 미야기현의 미나미 산리쿠조라는 데 그리고 온나노초 이런 데에서 실종 사망자가 엄청났대요. 그래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반경 20km 이내에 지역의 해안도 그쪽에는요 거의 뭐 괴멸하던 그런 타격을 입은 거야. 다 괴멸한 거야. 그런데 방사성 물질의 위험 때문에 정부가 거기는 가지 마세요 라고 안 돼요 대피령이 내려진 곳이야. 거긴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정확히 그곳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몇 명이 실종되는지는 수색도 못했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후쿠시마 그 원전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수까지 하면은 아마 전체 사망 실종자 수가 5만 명을 넘을 거다. 그런 추측이 있었어. (4월 10일)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현재 공식적으로 사망자만 13,013명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14,608명이라고 한다. 4월 12일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이날 10시 현재 확인된 사망자가 13,219명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가 14,274명이라고 한다. 4월 19일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사망 원인의 이유가 뭐라 뭔지 알아? 사망 원인의 92%가 익사예요. 물에 빠져 죽은 거야.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왜냐면 쓰나미가 오니까 건물이 다 이렇게 다시 쓸려가잖아. 여러분 옆에 보이시죠? 옆에. 이거 보이시죠? 보시면 막 집에 있던 물건들 집 다 떼내려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건물 등으로 인한 외상에 타격을 입은 거야. 이렇게 타격을 입어서 죽은 사람들이 4.4%밖에 안 됐어. 거의 다 92%가 익사로 죽은 거야. 그리고 사망자 중 3분의 2가 여러분들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의 반이 60세 이상의 고령분들이세요. 4월 24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3월 11일 지진 이후에 26,000명이 사망했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된 거야. 26,000명. 확인된 사망자만 14,294명. 그리고 이 당시에 최대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바로 미나기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확인된 사망자만이에요. 확인 안 된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 5월 2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5,536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14,728명이 사망이 확인되었고 1,808명이 실종자 명단에 올랐다. 이거는요 여진 피해자도 포함된 거야. 여진 알죠 여러분? 지진 온 다음에 짧게 오는 여진 이것도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미나기현에 있는 사망자가 8,850명으로 가장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와테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와테현이 4,313명, 후쿠시마가 1,501명,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겠죠. 2012년 3월 7일 기준으로 사망자는요 15,854명, 그 다음에 실종이 3,272명이라고 합니다. 2013년 3월 11일 일본 경시청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가 여러분 15,000,
881명. 중경상자, 그러니까 다친 사람들, 크게 작게 다친 사람들이 6,142명.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이 2,668명.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 12월 10일 기준 사망자가 15,883명, 중경장사가 6,150명 늘어났죠? 경찰에 신고된 행방불명자가 2,643명으로 총 24,676명의 사상자가 난 거예요. 장난 아니다, 그쵸? 지역별 사망자로는 미나기현이 9,537명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고요. 이와테현이 4,673명으로 2위. 근데 이 이와테현에서 그 마을에서만 피해자가 안 난 거야. 그 수문 때문에. 이와테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마을은 산 거지. 그리고 후쿠시마현이 1,606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미야기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근데 이 사망자, 행방불명, 부상자를 모두 더한 수는요, 23,000명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났던 피해자들, 사상자들의 93%예요. 이 세 개의 마을에서만 죽은 사람들. 그 연령별 사망자를 이렇게 낸 거야, 또, 이 사람들이. 0살부터 9살이요, 466명이 죽었어요. 2.95%. 그리고 10살에서 19살짜리가 죽은 게 419명이 죽었어. 2.65% 전체에. 그리고 20살에서 29살까지 죽은 사망자가 515명. 전체의 3.26%. 그리고 30살에서 39세까지 847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전체에서 5.37%입니다. 그리고 40대에서 49세 1,116명. 전체에서 7.7%. 그리고 50세에서 59세까지가요. 1,883명. 전체에서 11.93%. 그리고 60세에서 69세까지가 2,945명. 18.66%. 그리고 70세에서 79세까지는요, 3,759명으로 전체에서 23.8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요, 3,381명으로 21.42%의 사망자가 나와요. 그리고 몇 살인지 모르고 사망하신 분들, 연령 미상 392명에서 전체에서 2.48%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도망을 못 가시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 물에 이렇게 익사하셔가지고. 사인으로는 익사로 죽은 사람들이 14,308명. 전체의 90.64%예요. 물에 빠져 죽으신 분들이. 그리고 압사. 네, 물건이 떨어졌거나 건물에 깔렸거나 맞아가지고 죽으신 분들이 667명으로 4.23%. 그리고 다음,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근데 죽어 있었어. 이런 분들이 666명, 145명,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죠. 고령자를 중심으로 대피소에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었어. 대피소에 갔는데 결국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2011년 3월 말까지 대피소가 이제 오염되거나 아니면 너무 춥잖아. 3월이면 되게 많이 추울 때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염과 추위로 사망한 사람이 280명이야. 그런데 1년 뒤에 2012년도에 3월 말에 집계된 지진 관련 사망자는요, 1,632명이야.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죽은 사람이 761명이고, 미나기현이 636명, 이와테니 193명. 그러니까 1,300명이 추가로 죽은 거야. 대피소에 갔지만, 대피소에서 죽은 사람이 1,300명이 추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2년 뒤 2013년도, 3년 전이죠. 그러니까 3월 말에 집계된 지진 관련된 사망자 수가
2688명으로 사망자 수가 2500명을 넘겼어. 그리고 2013년 12월 17일 마이니치 신문, 일본의 신문인데요. 후쿠시마현의 지진 관련 사망자 수가 지진이나 쓰나미에 의한 직접 사망자 수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진이 나기 전, 지진이 난 후, 그러니까 쓰나미가 오기 전, 쓰나미가 온 후 이렇게 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지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지진이 나기 전이에요. 쓰나미가 오기 전에 한 마을이에요. 여기가 센다이 에어포트, 센다이 공항이 있는데요. 센다이 공항. 이게 지진이 나기 전, 쓰나미가 온 후. 완전 폐허가 됐죠. 쓰나미 오기 전, 쓰나미가 온 후. 쓰나미가 오기 전, 쓰나미가 온, 아무것도 안 남았어. 아무것도. 이렇게 예뻤던 마을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니까 제가 전체 화면으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마을도 사람이 되게 많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마을이 쓰나미가 온 뒤에 어떻게 되냐. 여기는 유리에지 나토리 이렇게 됐어요. 이걸 누가 검게 칠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 실제 마을을 찍은 거예요. 그냥 검은 거예요. 포토샵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이런 마을이야. 근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예뻤던 마을이 쓰나미가 온 뒤에는 이렇게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 있는 데예요. 후쿠시마. 그래서 이렇게 예뻤던 마을이 여기 바다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예뻤던 집들과 예뻤던 밭들이 이렇게 다 폐허가 돼요. 다 물이 차 있었어. 여기는 물이 없지? 물에 잠겼어요, 다. 여기는 리고와마 미야기라는 데예요. 보여드릴게요. 비포 애프터. 여기 비포. 마을 전체가 없어졌죠. 마을 전체가 없어졌어. 이 미야기도 굉장히 피해가 많은 곳 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을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여기도 미야기. 다 쓸어갔어, 다. 이렇게 예뻤던 마을, 집도 막 곳곳에 있는 것 같고 이랬던 마을을 다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만큼 큰 지진이 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웃고 떠들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엄청 많아, 이렇게 된 마을이. 여기도 다 쓸어갔어. 아, 마음 아파.
이렇게 집들이 꽉꽉꽉꽉 차있던 이 마을이 없어. 이 마을도 한번 볼까요? 와. 이렇게 꽉꽉 찼던 집들이었는데 배는 다 망가지고 집들은 다 이렇게 녹슬고 다 버려지고 황폐해졌어. 여기가 미나미 사링크라는 데예요. 미나미 사링크. 이렇게 예뻤던 마을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요. SOS. SOS 저기 적혀있는 거 보여? 여긴 없어. 근데 여기 SOS라고 적혀있어. 아, 너무 속상하다 이거. 너무 마음 아프다 진짜. 몇몇 지역에 쓰나미 피해를 입기 전과 입은 후에 항공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너무 예뻤던 마을이 한꺼번에 쑥대밭이 되고 완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허허 벌판이었던 장소도 있었어요. 참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도쿄 국제공항 착발 항공기 운항이 대량으로 취소됐어. 그러니까 뭐 누가 오려고 하겠어 일본에.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도쿄행 비행기가 취소되는 티켓이 굉장히 많았던 거지. 그리고 뭐 신칸센, 뭐 지하철, 일본 내 모든 교통수단도 일제히 운행을 정지했었어. 그래서 진짜 완전 꼼짝마였어. 집에만 있었지. 난 좋았지. 난 집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도쿄타워 아시죠 여러분들? 이 도쿄타워도요 그 당시 지진 때문에 살짝 휘어졌었어. 그래서 트위터 등의 막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온 정보로는 국제공항, 그러니까 도쿄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일부 개통돼서 사람들이 완전 몰려들었지만 정상 업무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때 일본에 있었을 때 다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야. 일본에 막 더 큰 지진이 올 거다. 뭐 4월 17일 날 날짜도 기억해. 4월 17일 날 더 큰 지진이 올 거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 일본 내에서. 그 너나 다 도망가려고 다 자기네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말씀 여권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여권에 어떤 스티커를 붙여야만 뭐 자기 나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 그 스티커가 뭐 몇천 엔짜리가 있었고 6천 엔짜리였나 4천 엔짜리였나 그 두 개가 있었는데, 좀 비싼 걸 사면 이 스티커를 여권에 한번 붙여놓으면 내가 이제 우리나라랑 뭐 일본이랑 뭐 아니면 다른 나라랑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스티커가 있었고, 다른 스티커 하나가 있는 거는 뭐였냐면 한 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한 번만 다른 나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었어. 그럼 다른 나라 나가려면 그 스티커를 매번 받아야 되는 게 있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외국인 등록증이 있었지만 그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 그런데 그때 그래서 야 중국 애들 진짜 많더라. 뉴칸이란 데 가야 돼요. 뉴칸이란 데 가가지고 그 스티커를 받아야 돼. 사서. 그때 진짜 여러분들 줄이,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었어. 텐트 치고 침낭 깔고 자는 사람도 있었어. 그 스티커를 받아야지만 내가 우리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받으면은 못 들어오거든요 일본에. 그래서 그 스티커를 받으려고 사람들 거기서 막 노상하고 막 자고, 새벽 막 2시에 나와가지고 거기 문이 9시에 열리는데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막 이랬어. 나는 다행히도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자기 친구들이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거기로 간 거지. 그래서 거기 아침에 11시인가 10시쯤에 갔는데, 아니다, 좀 늦게 갔었나? 1시에 갔나? 2시에 갔나? 그랬는데 그때 갔을 때 거기 뉴칸에서 나온 시간이 아침에 가가지고 9시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8시였나? 왜냐면 그때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티커를 받고 뭐 딱 5시에 문 닫을 거예요 라고 문을 닫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사람들 이거 못 받아갖고 죽으면 얘네가 책임질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스티커를 받으려고 내가 그 중간에 목이 너무 마르잖아.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앉아있고 서있고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물을 좀 먹으려고 갔는데 편의점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사람들이 사재기해가고 다 사가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껌 막 이런 거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로 대박이지 않니?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재기 열풍이 분 거야. 특히 물 사재기하고 밥 사재기하고 쌀 막 빵 이런 것들을 다 사놓는 거야. 많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다 사놓고 집에 다 쟁겨놨었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스티커 받고 집에 와가지고 맨날 잘 때도 옷 다 입고 자고, 저는 원래 잘 때 옷을 못 입고 자는데 잘 때 맨날 옷 다 입고 자고 양말 신고 자고 옆에다가 가방 한 켠 놓고 침대 옆에다가 가방 놓고 거기다가 이제 여권이랑 지진 나면 바로 이제 도망갈 수 있게 공항으로 막 이러면서 넣고 막 했지. 근데 공항까지는 어떻게 갈 거야? 맞잖아. 뭐 택시가 움직여, 뭐 버스가 있어, 전철이 있어,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무서웠지. 맨날 여진 오지. 이 여진이 또 얼만큼 커질지 모르겠지. 자꾸 집은 흔들리지. 남자친구는 없지. 내 곁에 가족은 아무도 없지. 우리 집도 또 되게 멀었거든요. 번화가가 아니어가지고 학교랑도 굉장히 멀었는데 어떤 하간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엄청 무서웠었죠. 공항에 사람 겁나 많고 막 지겨워. 어쨌든 당시 11일날 지진 발생 당일날 모든 대중교통이 마비됐어. 그래서 뭐 자기 집까지 8시간 10시간 걸어서 간 사람도 있었대요. 그리고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내 각지에서 노숙을 청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어. 노숙하고 길거리에 자고. 왜냐면 집이 너무 멀면 어떻게 가. 그래서 막 진짜 막 7시간 8시간 걸어서 집에 간 사람들도 많았어. 버스도 안 움직이고 전철도 안 움직이는데 그럼 어떡해. 다리 2다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규모 사재기 현상으로 주요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물품들이 진짜 없었어. 진짜 없었어. 깨끗했어. 껌 요딴 것만 남겨놓고 뱃속에 들어가는 좀 배가 든든해지게 만드는 뭐 빵이라든지 밥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렇게 계란 뭐 이런 거 뭐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막 10곳에서 지진의 여파로 막 이렇게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화재가 막 나거나, 그리고 막 크고 작은 건물들 막 흔들리면서 건물이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는 거야. 깨지고 건물이 으깨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 폭발 중에는요, 오다이바에 있는 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폭발한 거야. 그래서 각지에서 발전소가 파괴되거나 가동을 멈추거나 이러면서 12일 지진 난 다음 날부터 도쿄 일대에 전력 공급이 제한되기 시작해. 전기를 이제 막 맘대로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치바현에 위치했던 나리타 공항 있죠. 여러분, 나리타 공항 역시 지진 이후에 잠깐 폐쇄가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치바현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